안녕하세요. 오늘은 팔품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수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번 시간에 일부러 안 알려준 것도 있거든요. 자, 팔품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법을 알려면 팔품사를 알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100% 이해하고 100% 외웠으면 할 말을 이해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어려운 문법들, 자, 문법들은 다 뭐로 통한다? 팔품사로 통한다. 이 어려운 문법이 다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문법이 엄청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사가 있는데 동명사가 뭐야 도대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에, 팔품사 중에 명사 역할에, 그럼 뭐예요? 명사 역할하는 게 뭔지만 알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명사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명사하면 뭐? 주목보다 이렇게 했죠.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동명사는 저번 시간에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었지.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걸 동명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사라는 품사가 명사로 바뀐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그리고 안 했던 얘기들 보충하면서 빨리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역시 팔품사 보다 문법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문법은 다 팔품사로 통한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법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얘는 어떤 품사 역할을 하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팔품사 중에 명사를 배웠죠? 자, 명사는 눈에 보이는 명사가 있었고 눈에 안 보이는 명사가 있었고 다음 세상에서 고유하게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있다. 고유 명사가 있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사를 무슨 명사? 구체 명사라고 유식한 말로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추상적이다. 추상 명사 이렇게 있었죠. 그 명사는 또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를 countable noun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가산명사라고 하죠. 셀 수 없다 해서 uncountable 이고 불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뭐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book book이라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영어에선 절대로 book를 못 다닌다고 했어요. 그럼 뭘 따져야 되냐? 개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영어에는 단수랑 복수라는 개념이 있죠. 단수는 뭐다? 개수가 한 개일 때를 단수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은 다 복수죠. 그래서 자, book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얘는 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혼자 못 다닌단 말이죠. book로 뭐가 붙어 다닌다라는 거죠. 어떨 때? 셀 수 있으니까 하나 셀 수 있을 때, 즉 단수일 때는 앞에 반드시 book으로 다녀야 되고 두 개 이상이면 복수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 were 같은 경우는 절대 앞에 어나 복수로 s 붙이면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너 학생이야 하면 너는 한 명이니, 너는 변호사니? 라고 물을 때 너는 한 명이니까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인다. 너희들은 변호사니? 너희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로이어 끝에 s를 붙인다. 선생님 이거 꼭 붙여야 돼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영어의 목적이 회화죠. 즉 외국인과 대화를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꼭 굳이 어나 s를 안 붙여도 말은 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 언어를 구사하면 좀 더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 낫겠죠. 정말 중요한 거죠. 명사하면 뭐다? 주목보다 이거죠.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커피라는 명사는 자, 여기 동사 앞에 오면 주어, 동사 다음에 오면 목적어가 되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어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한다 라는 예문이었고요. 그러면 이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냐, 영어에. 딱 네 가지가 있다. 명사, 대명사, 명사절, 명사구가 있다 라고 했죠. 절은 주어 동사가 포함된 거,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반드시 한 덩어리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다녀야 되는 걸 구라고 했으면서 전명구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with라는 전치사는 누구랑 함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with 혼자 못 쓰이죠. 누구랑 함께니까 그 누구가 뭐예요? 누구가 와야죠. 그 누구가 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her 두 단어가 덩어리로 다니면서 그녀랑 함께 이렇게 되죠. on the table은 세 덩어리가 뭉치는 거고. 자, 어쨌거나 명사절에는 뭐가 있다? what절, that절, if나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했죠. 다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의문사, 주어, 동사 한 덩어리로 봐라.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주목보 역할을 한다.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 이제 주어, 동사, 절이 오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what that은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죠. what은 what과 구별 문제가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올 텐데, 모의고사 때까지 어떻게 구별하라? 자,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that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라고 했죠. that 다음에 I love you 이런 완벽한 문장이 오고,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다. 주격, 목적격이 있죠.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절이 오지만 what 다음에 주격, 이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격, 이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라고 했죠. 그렇게 고른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노의 목적어로 what절이냐 that절이냐 고를 때 뒷문장을 봐라. He loves me 완벽하다. 그러니까 that이다. 다음 like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얘네가 와야 되는데 what이나 that이냐? 너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 라는 말인데, you like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왜? 목적어가 없죠. 뭐를 좋아한다 라는.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what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나는 궁금해.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절 완벽한 문장이 오면 뭐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이렇게 해석했죠. 내일 비가 올지 아닐지 궁금해. 다음 의주동은 나 몰라. 몰라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녀가 누군지를 몰라. who is she 하면 틀리죠. 그래서 의주동이 뭡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어순이니까 외우기 편하잖아요. 간접 의문문보다. 그죠? 간접 의문문. 의주동은 뭐다?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거. 목적어는 동사 다음에 오는 거. 보어는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을 보어라고 한다. 이런 애들이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 다음 명사 부에는 to 플러스 동사원, 투부정사, 동사원형이 ing, 동명사가 있다. 얘들은 뭐예요? 문법이죠.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입니다. 동사 원래 품사가. 근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품사가 동사가 뭐로 변한다? 명사로 변한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둘 다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얘가 투부정사 주어죠. 왜? 동사 앞에 왔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 주어는 뭐뭐는 해석하면 되겠죠. 목적어는 뭐뭐를 하면 되겠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나의 취미는 is,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게 보다 보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다를 붙이는 거죠. 왜?
I am a student 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학생이다. 비동사 am 다음에 a student 명사가 오면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a student처럼 명사잖아요. 투부정사도 명사니까 명사 역할하니까 그러니까 TV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100%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것까지. 그러면 나중에 문법도 쉬워지고 독해도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발품사 중에. 다음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는 보다 명사를 대신받는 거. 어떤 명사? 자, 볼까요? 여기 she가 대명사죠. 명사를 대신받는데요. 앞문장에 이 앞문장에 어떤 명사를 대신받는데요. she는 자, 진실, TV, 스타 세 가지 명사가 있는데 she는 어떤 명사를 대신받는 겁니까? 그쵸, 진실을 대신받는 거죠. 왜? 진실이 여자면 she로 쓰고 남자면 he로 쓰고 사물동물은 is로 쓴다 라는 거죠. 다음 형용사는 일단 형용사의 위치는 보다 비동사 다음에 오죠. I am happy. 그쵸? 다음 명사를 꾸며주죠. 앞 뒤에서 보통 앞에 오지만 happy girl처럼. 여기서 보시면 박스가 주어고 is가 동사잖아요. 얘는 뭐냐?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왜? full이 형용사잖아요. 가득 찬. 그래서 얘가 박스를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쁜, 착한, 아름다운, 슬픈, 피곤한, 뭐뭐하는 니은으로 끝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가득 찬 박스죠. 뭐로? 사과들로 가득 찬 박스는 나의 박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랑 명사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나중에 한 다다음 수업에 그 독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독해가 안 될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무조건 100%다 라는 건데요. 결국 뭐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요 형용사 같은 애들이 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다음 부사의 역할은 뭐다? 형용사는 명사 꾸며줘. 부사는 뭘 꾸며줘? 동사 꾸며줘. 동사 꾸며주는 게 거의 90% 이상. 나는 빨리 달려. 이 빨리가 달려 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럼 이 빨리는 부사다. 왜?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쓰레기. 왜? 얘 없어도 말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이고, 자 이때 fast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라고 그랬어요. 왜? 비동사 다음에 나온 말은 보호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도 했고, 부사는 쓰레기라며 보호가 될 수 없다고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형용사가 되는 거죠. 또 부사의 두 번째 역할, 형용사를 꾸며주죠. 벨이라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죠. 아주가 이뻐를 꾸며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다른 부사도 꾸며줍니다. 자, 이 베리가 부사, 머치도 부사인데 베리는 머치를 꾸며줘서 아주 많이는 어떤 역할? 동사를 꾸며주는, 요 thank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장 전체도 꾸며주죠. 어떨 때? 부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면 이 절,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자, 불행하게도 라는 부사가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그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추가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추가하냐면 모든 문법은 다 뭘 봐라? 품사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동명사가 있었죠. 여기 동명사는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즉 주목보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 즉 주목보 역할을 한다 라고 했죠. 근데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해요. 그거 좀 알려주려고요. 왜? 우리는 형용사 부사를 배웠으니까. 자, to 부정사는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주목보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죠. 주어에 위치해 있으면 뭐뭐하는 것은, 목적어 위치해 있으면 뭐뭐하는 것을,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보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자, to 부정사는 형용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좀 많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 하나밖에 안 하는데 to 부정사는 좀 많이 하죠. 동명사에 비해서. 자, 형용사 역할 한대요. 형용사가 뭘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쵸,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꾸며줍니다. 자, 어떨 때 예문을 들게요. 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거죠. 마실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mething to eat 할까요? 그러면 뭐예요? 먹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So I need something to eat.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죠. 나는 뭔가 필요해. 뭔가인데 to drink 마실 것이 필요해. to eat 먹을 것이 필요해서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지 형용사 역할을 할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간단하죠. 주목보에 위치해 있으면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주어는 뭐다? 동사. 목적어는 동사 다음. 보어는 비동사 다음. 외워야겠죠. 다음,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대. 어떨 때? 여기 있죠.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 다시,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떨 때냐?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 라는 거죠. 하나 더 예문 들을게요. I need some money. 나 돈이 좀 필요해. 돈 명사죠. 돈인데 여기서 to 부정사를 쓰면 어떻게 됐어요? 이 money를 꾸며주겠죠. 뭐뭐 할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to buy the book 할까요? 자, 그럼 얘가 to buy the book이 money를 꾸며주죠.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 그 책을 살 돈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to 부정사는 또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 자, 제가 아까 부사는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장에 부사가 있는데 그 부사가 없어도 완벽한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부사가라는 부사. 왜? 빨리가 달린다.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그 얘가 없어도 앞에 I런이 완벽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말입니다. 즉 뭐냐면, 자, 완벽한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얘 없어도 to 부정사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면 근데 to 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돼요. 다시 to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떨 때? 완벽한 문장이 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 자, 정리해 볼게요.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건 어떻게 한다? 주목보 역할을 하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건 어떨 때?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 to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 어떨 때? 완벽한 문장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 이때 to 부정사는 쓰레기니까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I go to school. 나 학교 간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뭐예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부사 역할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동사를 꾸며준다 라고 했죠. 90%가. 동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부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90%로 해석되는 겁니다. 자, 완벽한 문장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부사 역할을 하는데 거의 웬만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하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동사하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to learn English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예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학교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한 가지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I'm happy 라고 했는데 완벽하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to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럼 어떤 역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 역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땐 부사의 역할 네 가지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동사를 꾸며주는 걸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걸까?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걸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to 부정사 부사 역할은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To hear the news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가 뭐예요? 형용사를 꾸며줘요. 행복해. 뭐해서 행복해.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는 동사를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 소식을 들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땐 이럴 때, 형용사 역할을 할 땐 이럴 때, 부사 역할을 할 땐 이럴 때. 끝입니다. 그럼 벌써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뭐 중1도 있고 뭐 고등학생도 있겠지만 중1 같은 경우라고 쳐봐요. 아직 투부정사, 동명사가 익숙하지 않을 때라고 치면 벌써 투부정사, 동명사 다 배운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가주어라던가 의미상의 조랑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겠지만 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를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은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지로 외우면 아주 쉬워집니다. 반드시 숙지해 보도록 하세요. 자, 투부정사, 동명사 벌써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부사까지 했죠. 그러면 전치사를 배울 차례이네요. 팔품사 중에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배웠고요. 자, 일단 전치사는 앞으로 전치사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을 쓰냐, 전명구라는 말을 쓰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무조건 전명구로 가니까. 자, 이 전치사의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 했죠? 앞전자라고 했죠. 뒤후자가 있고 앞전자가 있죠. 항상 이 전치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at, in, on, with, for 이런 애들 봤죠? 이런 애들 전치사란 말이죠. 이 전치사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개의 덩어리가 묶여서 구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다시 전치사는 반드시 뭐가요? 명사가 오고 그게 구를 이룬다. 그래서 전명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치사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 대충 우리말로 따지면 전치사는 어디에, 어디에서 이런 말을 따져요. 즉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어미죠. 이런 애들이 6시에 또는 뭐 집에서 뭐 아파트에서 이런 걸 보통 써요. 보통. 그래서 자, 우리 6시 만나자. 6시에 하면 어떻게 말해요? 그쵸? at을 쓴다. 그리고 6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장소를 볼까요? 어디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뭐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인스쿨 하면 학교 안에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하나 알려줄게요. 아까 6시에서처럼 시간을 나타낼 땐 at을 써요. 그리고 요일을 나타낼 땐 on을 씁니다. on Monday, 월요일에 이렇게 됩니다. 화요일에. 자, 근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on 다음에는 데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on을 씁니다. 이렇게 외우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다 데이자가 있죠. 그러면 on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하면 at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에 하면 on을 써야겠죠. 왜? 데이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죠. 그리고 보통 장소는 in하고 at 다음에 장소가 주로 오죠. 차이점은 자, in 다음에는 도시 이상 넓은 곳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at이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도시죠. 그 서울에 하면 in 서울 써야지 at 서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 하면 in Korea 해야지 at Korea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도시 이상 넓은 곳이니까. 또 뭐가 있죠? 도시 이상 넓은 게 유럽, 아시아, 그쵸? Asia. 그때는 in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부사가 쓰레기라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전명구도 쓰레기다. 이렇게 외우세요. 전명구도 쓰레기다. 자, 앞으로 전명구 나오면 가로치기 연습을 되게 잘해야 돼요. 가로치기 연습. 자, 예를 하나 들으면 The woman with a red hat is my mother.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전명구 가로치기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르친 적 있으세요? 자,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았으면 성공입니다. 자, 뭐냐, 이 전명구가 이 앞에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 꾸며주는 게 뭐였죠? 품사가 이제 형용사였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형용사구라고도 해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뒤에서 앞으로 뭐뭐 하는 명사 하면 되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성은 is 뭐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명구 가로치기 연습 반드시 한번 잘해 보세요. 다음 접속사가 있네요. 컨정션. 접속사라면 뭐냐? 자, 일단 and, but, 우와 요 세 가지를 외우고 얘네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접속해준다는 거죠. 뭐랑 절과 절을, 구랑 구를 이런 거 맞죠? I am a boy and you are a girl 이잖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 이 접속사들을 볼 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삼각형 쳐라. 삼각형. 그리고 접속사 하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렬구조라는 말. 다른 말로 병치구조라고 하죠. 병렬됐다. 병치구조다. 뭔 소리냐면 요 and, but, or를 삼각형 치고 이 and, but, or 앞, 뒤로 똑같아야 됩니다. 뭐가 똑같아야 되냐? 절이 왔죠. 그러면 뒤에도 절이 와야 돼요. 투부정사가 왔죠. 뒤에도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동명사가 오면 동명사가 옵니다. 앞에는 투부정사고 뒤에는 동명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and 앞뒤로 투부정사. 나의 취미는 TV 보는 것이다. 그리고 축구하는 것이다. 그죠? 자, 봐요. and 앞뒤로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원형,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 와야지. 만약에 여기는 투부정사고 and2는 얘를 동명사로 playing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접속사는 병렬 구조를 생각하십시오. 자, 마지막 뭐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는 뭐 감탄하는 거죠. 뭐 옵스, 뭐 아우치 이런 것들, 또 OMG, Oh my god, 또는 What the fuck 이런 거죠. 자, 감탄문을 만드는 법이 영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what으로 만들 수도 있고 how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어순이 중요한데, 자, 요새 IOI인가 걸그룹 중에 What a Man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What a Man 명사죠. 다시 할까요? What a Man은 명사죠. What a 명사인데, 자, 여기 중간에 형용사가 올 수 있겠죠. 왜?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쵸? What a 혁명. 반드시 외우고요. 뜻은 감탄하는 겁니다. 그냥 What a pretty girl 하면 뭐예요? 와, 진짜 이쁘다. 이게 감탄하면 돼요. 다음 how는 너 몇 살이야 하면 뭐라 합니까? How old are you 라고 그러죠. how 다음에 뭐예요? old가 형용사죠. how 형, 명, 이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레벨을 좀 올리면, 자, what 대신에, 자, search도 이런 형태로 가요. search여 혁명 이렇게 외우고, how는 so랑 같습니다. 어순이 so 형어명 이 어순으로 가요. 자, 어떨 때 나오냐? 자, so that 구문이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 그쵸? 이 so 대신 search를 쓸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이 so랑 so 요 중간에 so니까 형어명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so 대신 search가 나왔다. 그 search 혁명 어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8분사 끝내고요. 무조건 100% 이해해야 되고 100% 외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문법도 쉬워지고 독해도 쉬워집니다. 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